먼저 이제 아프로디테 탄생과 키프로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탄생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것은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의 신통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 의하면 아프로디테가 바다 한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장면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비너스의 탄생. 예, 이건 이제 아프로디테 탄생을 그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가요? 신비롭긴 해요. 뭔가. 아, 신비롭. 네, 조개 안에서. 다 커서 태어났네. 태어나면서 금방 컸을 수도 있고요. 박지원 선수님, 이 그림 속에 아프로디테의 이름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네, 지금 조개 껍데기를 타고 있는 아프로디테 뒤를 보시면 이 바닷가에 보글보글 잔잔한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거품을 그리스어로 아프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라는 뜻으로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요, 이 1년을 12달로 구분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달을 4월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4월을 아프로디테 여신의 앞글자, 머리글자를 따서 에이프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4월의 유래가 아프로디테에서 나온 맞습니다. 거네요. 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썼다고 알려진 그 호메로스 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신들에게 달콤한 열망을 끌어올렸고 게다가 필멸하는 인간 종족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모든 짐승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땅과 바다가 낳는 그 많은 모든 것들을. 결국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갓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로 인해 한 섬에 도착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키프로스였습니다. 윤희두 작가님, 키프로스 섬이 여기 재밌는 전설이 있다면서요? 현지에 가시면은 그 한 해변에 페트라투 로미우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지인들이 전하는 전설에 따르면요,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에 이 알몸으로 헤엄을 쳐서 이 바위를 3바퀴 돌게 되면 이 아프로디테 여신처럼 영원한 젊음과 또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냥 어떤 변태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옆에서 몰래 보려고 숨어서? 선생님, 근데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이제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잖아요. 섬에서 좀 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때 이 아프로디테를 본 신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반했겠죠, 뭐. 첫눈에. 이 모든 남신이 아프로디테의 이 눈부신 미모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동안 이 올림포스에서는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똘똘해 보이는 그런 그 녀석들을 이렇게 골라서 12명 올림포스 신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프로디테도 이 12 올림포스 신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뭘 담당하겠습니까? 미의. 아름다움, 사랑, 욕망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또 사랑으로 넘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많은 신들이 또 내가 아프로디테의 남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남신들 중에서 아프로디테와 결혼에 성공한 신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다 아실 테고. 네. 혜성 씨도 알 것 같고. 네. 지원 씨랑 규현 씨는 왜 저희를 같이 묶으시죠? 왠지 눈동자가 2-3번은 여유가 있는데 두 분이 초조해 보였어요. 모르겠네. 바로 최고의 신 제우스와 신들의 여왕인 헤라의 첫 번째 아들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아, 나 되게 들었다. 헤파이스 아, 이거 되게 못생겼잖아요, 심지어 헤파이토스가. 맞습니다. 네, 아, 바로 봤다 이거. 네. 일단 너무 늙고 추레해 보이죠. 네, 그리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게 다리를 절고 있어요. 대장간에서 일했기 때문에 항상 땀에 쩔어 있어서 악취도 고약하게 났었습니다. 때문에 이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들에게 가장 비호감인 신이 바로 이 헤파이스토스 신이었다고 그래요. 어떡해. 그 헤파이스토스는 이렇게 보면 최고의 신인 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씨가 못생겼잖아요 그랬는데 맞아.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 못난이신 헤파이스토스가 어떻게 이 여신 아프로디테와 결혼할 수 있었을지, 최고 못난이신 헤파이스토스가 어떻게 이 여신 아프로디테와 결혼할 수 있었을지. 헤라가 네. 그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헤라가 개입한 건 맞습니다. 헤파이토스가 조건 내세운 거 아니에요? 나 아프로디테랑 결혼하게 해줘라. 그럼 내가 뭐 무기 원하는 거 만들어주겠다 아닌가? 오. 누구한테? 제우스 아니었나? 뭐 불 뺏겨간 거. 뭐 짬뽕이 됐나? 예, 약간 짬뽕이 됐는데. 아, 머리에 근데 짬뽕이 아주 됐나? 쓸만한 답변들을 두 분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거 인간한테 잘 뭐 엮으면- 불을 뺏겼다가 막 그거 아니에요? 프로메테우스 아니에요? 네, 그런가? 그랬어요. 아주 열심히 듣더니 그게. 아, 머리에 머리가 이거 세탁소 가서 한번 빨아야 돼요, 머리를. 아, 나 이 세계사 때문에 이거 머리가 아주 뒤죽박죽이 됐어. 웃겨. 바로 가장 못난 남신 헤파이스토스와 가장 아름다운 여신 그 아프로디테의 결혼은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헤라가 개입이 됩니다. 사실 헤라는 나와 보니까 그 외모가 볼품없고 못나고 게다가 다리까지 절고, 그러니까 헤라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한테서 이런 아이가 낳았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헤파이스토스를 하늘에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어머님한테 버림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헤파이스토스를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신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살고 있던 테티스라고 하는 아름답고 정숙한 신이 있었거든요. 아킬레우스 엄마 아닌가? 맞아요. 맞죠? 오. 알고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배웠으니까요, 뭐. 네, 맞습니다. 이 테티스가 바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죠. 근데 그 헤파이스토스가 외모는 볼품 없고 다리는 절지만 불을 잘 다루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금속 다루는 기술을 한번 연마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헤파이스토스는 최고의 대장장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랬구나. 교수님, 그럼 땅에 떨어진 헤파이스토스는 처음부터 올림포스 12신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올림포스에 다시 가서 그 아프로디테 만난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이렇게 최고의 대장장이로 성장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그 서름과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마음으로 멋지게 생긴 황금 의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올림포스 그 궁전 위에다 보내죠. 헤라 여신께. 헤라가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온 건지 그런 건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확 반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황금 의자에 홀린 듯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묶여버렸어요. 왜 뭐가 일어날 나와가지고 막 수가 없어. 네. 구속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헤라가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 그게 풀어줘. 복수였네. 쟁쟁한 신들이 와서 다 풀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건 헤파이스토스만이 열 수 있다. 헤파이스토스를 불러오자.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어머니를 풀어드릴 테니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원 씨는 어떤 조건 내죠? 그게 아프로디테를 원했군요. 그 조건 속에 하나가. 그렇죠. 아프로디테를 원했던 거고 또 하나는 올림포스 복귀. 그렇죠. 저를 버렸으니 이제는 저도 당당히 올림포스 12신 중에 하나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이때 가장 그 억울한 게 또 누가 아프로디테죠. 네, 아프로디테 왜? 뭘 잘못했는데 그 갑자기 결혼해야 돼요? 아니 잘못은 헤라가 했는데 그 네. 불똥을 자기가 뒤집어 쓴 거잖아요.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금 의사에서 헤라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풀려나자마자 바로 조졌을 것 같은데. 헤파이스토스.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네. 결국 아프로디테랑 헤파이스토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헤파이스토스는 자기와 아내가 되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정말 잊힐 수 없는 그런 선물을 하게 되는데 뭐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우리. 아, 허리띠? 저 과일? 어머 여러 가지가. 아프로디테가 띠를 하나 두르고 있죠. 저거를 캐스토스 히마스라고 그러는데 저게 그 신비한 힘을 갖고 있었대요. 이 벨트가 있게 됨으로써 정말 자기가 원하는 누구든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거 생각해보니까 저 공간처럼. 벨트가 위험하긴 하네요. 불륜이 더 심해질 수 있겠네. 그러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매력적인데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날개를 거니까. 달아줬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헤파이토스는 선물도 이렇게 주고 하면서 예. 굉장히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아까 헤파이스토스가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자기가 올림포스 12신에 합류하고 싶어서 헤라에게 그런 선물을 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일만 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집안에 소홀하게 되겠죠. 소홀하게 되니까 아프로디테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서 점점점 그 관계가 소원해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혼자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중에 누가 이 아프로디테에게 접근을 하게 돼요. 누구냐면 바로 헤파이스토스의 친동생. 아레스? 네, 아레스입니다. 전쟁의 신인가? 네, 아레스가? 전쟁의 신이죠. 어떤가요? 굉장해 보이네요. 네, 식스팩 있고 아레스네요. 네. 헤파이스토스와는 달리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이 두 최고의 신의 혈통에 걸맞게 아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몸매, 남다른 체격, 최고 미남이로 꼽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남편인 헤파이스토스랑은 달리 굉장히 잘생긴 아레스에게 또 슬슬 마음을 주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와. 헤헤이 참. 바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깨에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팔도 거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만족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눈에 띄는 거 있어요. 벨트. 네, 벨트. 이걸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트의 효과를 보면서 아레스를 완전히 사로잡게 됐다. 진짜 수 잘못된 있죠. 선물을 줬네요. 네. 네. 박지훈 도전트님, 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그린 또 그림도 재밌는 게 또 다른 그림이 있다면서요? 네, 먼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장면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사랑을 나눈 이후의 모습입니다. 진짜 뭐 기진맥진했네요 지금. 네. 네, 아레스는 너무 깊이 잠에 빠져서요. 지금 반인반수 사티로스들이 이 소라 고둥으로 큰 소리로 이제 깨우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아프로디테는 불만족스러운 네. 얼굴인데. 아쉬웠나 봐요. 뭔가 만족할 수 없다는 듯이 불만족한 모습인데요. 이 그림은 사랑이 전쟁의 신마저도, 그러니까 전쟁마저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아프로디테의 불륜 행각 예. 뭐 무사히 잘 넘어갔나요? 발각 안 됐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발각되죠. 됐겠죠. 아, 그쵸. 꼬리가 네. 길면 잡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날 태양마차를 몰고 하늘을 날던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목격하고 만 거죠.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생각을 하죠. 찔렀구나. 예, 맞습니다. 헬리오스는 곧장 헤파이스토스에게 가서 두 신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맨 왼쪽이 찌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게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네. 번쩍번쩍 빛이 나죠. 그리고
당황해하는 모습의 헤파이스토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아프로디테에게 그 매력의 띠까지 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것 보게 조카. 이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다니 정말 슬프구려. 내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미래하는 장면을 목격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둘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헤파이스토스가 생각한 벌이 뭐였을까요? 아내에 대해서. 벨트를 아주 그냥 잘라버려요. 싹둑싹둑. 예상되는 장면은 있죠. 만천하의 공개에서 아프로디테는 아레스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내 일터인 lem노스 섬에 며칠 갔다 올 테니 잘 지키고 계시오 하고 집을 비우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멀리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 기회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아레스를 당당하게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거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멀리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 기회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아레스를 당당하게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런 거 실제 있는 일이잖아. 실제로 이런 일도 있다요, 그러니까 있대요. 드라마들이 여기서 따왔나 봐. 드라마도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런데 그냥 헤파이스토스가 그냥 간 게 아니겠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활짝 열리면서 돔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유리벽이 돼.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둘이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가늘게 청동 실을 만들어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든 거예요. 야.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거기에 탁 쓰이게 됐죠. 그래서 둘은 꼼짝없이 알몸의 상태에서 올림포스 신들에게 발각이 되게 됩니다. 야, 이거 현장을 제대로 덮쳤네. 네. 네. 다 있네요. 네, 헬리오스도 있고 그렇죠. 제우스 헤라도 있고. 헤라가 이러고 있죠. 아이고 두야.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아이고. 자, 이렇게 보세요. 둘이 저를 속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창피했겠다, 아프로디테. 예. 자, 그렇다면 이 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더 잘 어울리는데? 이런 거 아니야?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억이 이렇게 된 거. 네. 쟤네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어머.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헤파이스토스 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리스나 어떡해. 문제.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일만 하고 그래서 자기랑 소원해졌는데 자기 책임도 날 있는데 외롭게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망신을 줘? 그러면서 더 이상 헤파이스토스와는 그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레스랑 아프로디테는 오히려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이 돼버리고 뺏겼네. 예. 게다가 오히려 올림포스의 대부분의 남친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아레스처럼 예. 불륜 한번 해볼까. 내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야, 그럼 헤파이토스 또 이거 삐질 텐데. 헤파이스토스는 뭐 득본 게 없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큐피드로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신입니다. 에로스가 바로 전쟁과 매력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화살을 가지고 천사처럼 날아다니죠. 아주 귀엽고 작은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화살이 있다고 그래요. 교수님, 그 네. 남신들이 오히려 아프로디테에게 더 욕심을 냈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아레스를 만나는 동안에는 다른 유혹은 없었어요? 있었죠. 아레스와 공식 커플로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남신들과 남자 인간들과도 아레스가 사랑을-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전쟁의 신인데. 아래 또 당하는 거지 또 그렇게 똑같이. 근데 헤르메스가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랑 아레스랑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3배나 더 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슬이 나를 묶는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신들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좋으니 나도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불륜의 두 남녀를 욕하는 듯이 나도 3배, 4배 벌을 받고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와. 다들 왜 이래? 자,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씨는 정말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굉장히 잘생긴 남자아이였는데 헤르마프로디토스. 저 주인공들 이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름만 보면 이 둘이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근데 이 헤르메스뿐만이 아니었어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도 아프로디테에 대한 마음을 갖고 둘이 사랑을 나누었다는 얘기도 전해져요.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둘 사이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졌다. 와.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곤 대단하다. 합니다. 예. 12신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아프로디테는 너희들이 나의 이 자유분방한 사랑을 무시해? 그렇다면 너희들의 수치심을 빼앗고 주체할 수 없는 욕구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내 축으로 만들었대요. 실제로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100개의 그 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방이 어쩌면 그런 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 사는 여자는 누구나 다 일생에 한 번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앉아 있다가 낯선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었다. 아프로디테가 별로 전 싫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름다운데 성격이 그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매몰찬 그런 징벌을 내렸지만 자기를 숭배하는 신들에겐 한없이 많은 은총을 내리는 또 좋은 신이었다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실제로 키프로스에서는 이 아프로디테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인물이 있었대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텐데 조각가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피그말리온은 사실 아프로디테의 벌을 받고 막 여인들이 문란해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 키프로스에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멀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인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러면서 거대한 상아를 구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아름다운 자기 이상형에 가까운 여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조각상에 사랑에 빠져버렸죠. 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닦아주고 그리고 막 예쁜 옷 있으면 사다가 입혀주고 그리고 아주 폭신폭신한 침대에 밤마다 눕혀주고 자기는 땅바닥에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세워주고 찐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매일 그 정성을 다해서 조각상에 사랑을 표시했는데 어느 날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아프로디테 축제가 벌어졌었거든요. 피그말리온이 거기 가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조각상이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아프로디테라면 이 소원 들어줬겠어요? 사랑의 신이니까 또. 정성이 가득하다 이러면서 그 아프로디테가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서 조각상에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행복했을까. 좀 위아래가 다른 건가요? 네, 지금 이 조각에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아직 다리는 변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그 엄청난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하. 저 조각은 깜짝 놀랐겠는데요? 갑자기 남자가 닥쳐서 뽀뽀를 하니까 아니 근데 그 동안의 정성을 알고 있죠. 그런 걸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죠, 그럼요. 그래서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죠.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그말리온 효과. 아무리 보잘것없는 대상이라도 내가 사랑을 다해서 보살피고 격려해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걸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피그말리오는 아프로디테의 이 신비로운 힘으로 인해서 사랑을 이뤘네. 사랑을 이루었고 둘이 자식도 낳고 살았대요. 근데 이게 피그말리온이 나중에 그 키프로스의 왕으로서 얘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그말리오의 증손녀로 태어난 미르라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르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우리 미르라가 아프로디테보다 더 이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아이고. 칭찬을 그것도 한 안 거예요. 되는데. 맞아. 아프로디테가 싫어할 텐데. 왜 그런 짓을 자꾸 해? 맞아요. 아프로디테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미르라에게 아주 그릇된 욕망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릇된 욕망. 네. 뭐죠? 미르라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는데 그 마음이 근친. 네, 가족과 근친? 네,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말은 못 하잖아요.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아빠 같은 남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네. 얘는 진심이에요. 사실은 나는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 못하니까 아빠와 같은 사람이요. 이러면서 속이 점점 이게 썩어가는 거예요. 유모한테 얘기를 하죠. 유모,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아빠야.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죽고 싶어. 유모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인 거예요. 아 모르겠다. 그 유머도 이상한 유머네. 그리고 이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처자가 있다. 그러면서 침대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미르라였던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을 나눈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며칠 동안 사랑을 나눴어요. 몇 날 며칠을요? 네. 아, 술 깨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제. 술 깨면 떠나고 또 술 먹여서 또 잠들게 한 다음에 또 왔어 그러면서 또 사랑을 그러니까 딸만 아는 거죠, 이 상황. 네, 딸하고 유모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발각된 상태고 좀 당기는 건가? 밀쳐내는 거 밀치는 거야? 아닐까요? 근데 다 잡고 있어서. 지금 미라가 알아챈 것을 보고 놀래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일로 와봐 이놈아. 맞은 거. 그렇죠. 실제로 이 깜짝 놀란 아버지는 칼을 빼들고서 너희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애다. 그래서 미르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르라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죠. 그리고 미르라의 배에는 이미 어떡해. 아버지와의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손길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다가 이 도망친 미르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저를 나무로 만들어 주세요. 한 신이 그 기도를 듣고 미르라를 그만 나무로 만들어 버렸죠. 자, 이처럼 자유분방한 사랑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상벌도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이 아프로디테 행보는 더욱 거침이 없어지게 됩니다.